2015년 9월 20일 숨이 멎어가던 여자친구 마리아의 옆에서 일어난 피델은 정확히 오전 3시 39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통화에서 그는 여자친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요. 당시 그의 이웃이었던 리차드 세인트는 사망 당일 밤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파트 건물로 걸어가던 도중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얘기합니다.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고함 소리는 아니었어요. 약간 비명소리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피델의 신고로 경찰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딱 봐도 집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방 벽은 피투성이었고 심지어 심하게 부서져 있었어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피델은 여자친구인 마리아의 옆에 누운 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 마리아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쓰러져 있던 마리아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그녀 옆에 찢어진 창자가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인 피델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랑 막 이사한 새 아파트에서 기분 좋게 데킬라를 한잔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마셨을까. 둘이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다면서 화장실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상태로 있었어요. 저도 놀래서 바로 신고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왜냐? 피델은 오전 3시 39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여자친구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마리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마리아는 새벽 4시 2분에 사망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30분도 채 안 돼서 마리아가 사망한 거예요. 창자가 다 밖으로 꺼내져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 사건 사이에 고함 소리를 들은 목격자까지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델밖에 없는데, 그런데 피델은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숨기는 게 있구나. 경찰은 피델을 경찰서로 동행한 뒤 긴 시간 동안 신문을 했습니다. 참혹한 범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경찰이 피델한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당신도 바라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뭔가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여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31살의 마리아와 피델은 약 1년 동안 사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근에 별거했고 피델 역시 돌싱으로 두 사람 클럽에서 만나 한눈에 반한 사이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를 하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선라이즈라는 곳에 있는 새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피델은 트럭 정류장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던 남자였는데 살인사건이 있던 그날 일 끝나고 마리아의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의 어머니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이 커플은 기분 좋게 데킬라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옆에처럼 2차를 시작한 거예요. 기분 좋게 너 한 잔, 나 한 잔. 데킬라 병의 절반을 마셨을 때 그때 두 사람은 엄청 취해 있었습니다. 술 기운도 올랐겠다. 막 더 감정이 격해지면서 급기야 두 사람은 옷장 안에서 성관계를 가져요. 옷장에서? 그 이유가 당시에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침대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해요. 옆에도 보시면 박스 위에서 술을 마셨어요. 테이블도 없었던 거예요. 가구가 다 아직 안 들어왔어. 성관계도 마땅히 할 때가 옷장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땅바닥도 있고 한데 뭐 여튼
이때 두 사람은 옷장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막 둘이 껴안고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여자친구 마리아가 막 격하게 키스하고 하다가 갑자기 피데를 바라보면서 전 남편 이름을 부른 겁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한 거야 얘가? 피데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여자가 또 막 껴안고 격하게 스킨십 하다가 또 전 남편 이름을 부르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얼굴을 보면서 전 남편 이름을. 그러니까 거기서 터진 거예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전 남편이라고 했냐? 술까지 한잔한 터라 그의 분노는 상상도 못할 만큼 치솟았습니다.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이미 여자친구 마리아고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피델은 옆에처럼 아파트 벽에 구멍을 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폭행하고 맥주병, 고데기 이런 것들을 알몸 상태였던 그녀의 몸 안에 넣었습니다.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결국 말로도 차마 꺼내지 못할 끔찍한 폭행은 불쌍한 마리아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망한 후에도 피델은 그녀의 내장을 제거한 뒤에 찢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창자까지 꺼내갖고 찢어놓은 거예요. 동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상도 안 돼요. 너무 끔찍합니다. 피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전 남편과 혼동하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술이 깼었더라면 아마도 그냥 아파트를 떠나서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전 당시 취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피델은 처음에 술 기운이 도는 동안의 과정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자친구의 창자가 나와 있었던 건지, 여자친구의 몸에 왜 고데기하며 맥주병이 들어가 있었던 건지, 여자친구의 얼굴은 왜 멍투성이인지, 왜 집은 피범벅인지, 벽은 왜 다 부서져 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완전 술기운에 기억을 다 잃은 거예요. 피델은 바닥에 유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걸 언제 부러뜨렸는지, 왜 부러뜨렸는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피델은 미친듯이 분노를 터뜨린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진정이 됐겠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여자친구 마리아가 피범벅이 된 채로 허헉거리고 있네. 뭐야? 마리아 왜 이래? 누가 이런 거야?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렇게 놀란 피델이 마리아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그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급하게 119에 전화하고 다 한 거예요. 웃긴 게 경찰과 119에 신고 전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를 이런 상태로 만든 사람이 자기라는 걸,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을 당시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경찰이 오는 그 사이에 마리아가 사망을 한 거예요. 피델은 911에 신고한 지 약 10시간 후인 오후 1시 36분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 후에 브라워드주 교도소로 끌려가 1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피델의 가족들은요, 이 잔혹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술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술이 잘못한 거야.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피델을 보러 왔는데 특히 그의 어머니는 종종 전화통화 중에 그를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 넌 잘못이 없어. 술이 잘못한 거야. 반면에 피해자 그리고 마리아의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실제로 피해자 마리아의 사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와, 이 피델은 술 기운에 그런 거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술에 한껏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여자친구가 전 남편 이름을 2번 불렀다고 분노에 휩싸여서 여자친구 몸 안에 물건들을 집어넣고 창자를 꺼내 찢어놓고 무자비하게 폭력까지. 그래놓고 담배 핀다고 잠깐 나간 틈에 정신이 살짝 들어가지고 술이 살짝 깨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내 여자친구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지가 그래놓고 자기가 그래놓고 기억을 못해. 놀래서 자기가 119, 112에 신고하고 혹여나 911에 전화를 한 건데 제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그냥 편하게 119, 112라고 한 겁니다. 혹시나.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피들이 아예 기억을 못하다가 경찰이 진짜 엄청 신문을 했대요. 잘 기억해봐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 여러가지 기억을 해낸 거였다고 해요. 와, 그래서 오늘은 참 기가 막힌 끔찍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